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장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 친절하게 아주 상세하게 종목 진단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전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고롱인더요. 코롱인더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85,000원, 네, 15%요. 85,000원에 15%요. 네, 네네. 지금 현재 주가가 51,1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4% 많이 빠졌고. 빠졌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사실 코롱인더가 지난해 고점 11만 원대 찍고 나서 계속 내려왔어요. 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참 답답한 지금 상황인데 고점 대비 50%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자, 이 코롱인더 정말 어떻게 될지 막막해지네요.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예. 이쯤에서 수매도 가능한지. 추가 그거하고 또 매수할 시점이 이쯤이면 될지. 네, 목표가가 얼마가 갈지.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가 괜찮은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들 한번 찾아볼게요. 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롱인더입니다. 이게 85,000원에 15%인데 코롱인더 정말 잘 가다가 지난해 9월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내려옵니다. 이거 언제까지 내려갈지 추가 매수 시점 지금 괜찮습니까? 일단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 네. 조금은 좀 기간을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다만 이제 올해 하반기나 혹은 내년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네. 일단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 이 사업 분야가 뭐 산업 소재 부분, 그 다음에 뭐 패션 부분 등등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패션 사업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특히나 골프웨어가 굉장히 조금 성장을 잘 했고 이제 워낙에 또 골프가 또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치더라고요. 예, 저도 네. 뭐 이제 슬슬 쳐야 되지 않을까. 저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골프 사업이 화랑을 띠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골프웨어 패션 사업도 함께 이제 화랑을 띠고 있어서 패션 사업이 상당히 조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잘 올라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소재 부분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 코오롱 인더가 다루는 소재가 이제 아라미드, 그 다음에 타이어 코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일단 타이어 코드 같은 경우에 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제입니다. 그러면서 2024년까지 어찌됐든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때문에 2024년까지 타이어 코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고 예.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타이어 코드에 대한 증설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24년까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대를 할 것이니까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해 나가면 당연히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증설 모멘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미드. 이제 이 아라미드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슈퍼 섬유로 불리우는 소재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광 케이블이라든지 혹은 뭐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요. 굉장히 좀 튼튼하고 가벼운 그런 이제 소재인데 네. 이제 아라미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이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소재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느 정도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 하락이 많이 나왔던 부분은 역시나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매크로적인 매도세가 가장 큰 영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네. 왜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시장은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은
결국에 뭐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시장을 이기고 올라가는 거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지 아직까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있지 않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코오롱 인더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에는 수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먼저 현재 구간에서 조금 이제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대략 한 48,000원 구간에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준 그러한 이제 구간이 보여집니다. 이 구간이 이제 일전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이 구간의 출발점이거든요.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는 그러한 타이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타이밍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증설에 대한 모멘텀들 그러면서 증설을 하고 수주권을 많이 따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코오롱 인도에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쏠려지는 그러한 구간이 나와줄 거예요. 네. 춤의 타이밍은 그때가 되어야지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금 많이 불안정한 상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쏠려 있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코오롱 인더는 좀 여유롭게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현재 48,000원 구간에서 먼저 일단 지지를 해주는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1차 목표 반등가는 6만 원, 그 다음에 2차는 7만 원을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때문에 목표 반등가는 이 정도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 이후에 하반기 정도까지 좀 지켜보면서 어떤 새로운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 그 다음에 뭐 증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꾸준하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할 때까지는 이제 남은 비중들은 좀 다른 어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수급 종목들로 좀 지켜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전장님 코오롱인도 상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도 워낙에 흔들리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수급도 받쳐주고 할 때 시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시점에서는 48,000원대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1차적인 목표 주가 6만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거기서 더 뚫고 잘 가면 7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추후에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자, 답변 되셨습니까? 전화가 지금 일단 끊겼는데 아무쪼록 충분하게 답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코오롱인더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전화로 코오롱인더 살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이 사실 시장에 너무 많습니다. 정말 화려한 시절을 보내다가 어느새 이렇게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은데 너무 손실이 커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손 쓸 수 있는 손실이 있을 때 그 정도의 진단을 미리미리 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전략들이 도출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마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네요. 자, 이 종목이 한국조선해양을 들어가셨는데 91,000원에 10%입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오늘 조선주들 정말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거의 대부분 10% 가까이 급락이 연출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82,100원에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만 해도 9만 원 거의 근방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마녀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왜 내가 들어가면 물림? 살려주삼. 네. 이거 지금 한국조선해양 어떻게 될지 정말 충격이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들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국조선해양 지금부터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한국조선해양 오늘 급락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급락했던 이유가 WTI가 100달러를 깨면서 네. 그 여파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약간 다 동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좋은 뉴스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LNG선 훈풍, 상반기 수주 4년 만에 세계 1위 탈락 네. 이런 뉴스가 오늘도 나왔었는데. 수주 싹쓸이 얘기 나오던데. 네. 근데 이거 보면서 이 차트를 보면서 지금 느끼는 게 예. 약간 얼마 전까지만 했어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되게 분위기 좋았잖아요. 근데 네. OCI가 이렇게 막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그런 느낌도 되게 강했습니다. 네. 네, 수급 현황도 한번 볼게요. 수급 현황 보니까 좀 확 느낄 정도로 나오는데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급 쪽만 보면은 거의 오늘 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급락하는 부분에서 외국이나 기관들도 다 팔았고요. 예. 네, 보시면은 거의 6월 달에는 다 올렸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다 정리를 했다. 그리고 되게 좀 악재인 게 지금 유가가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바이든이 사우디도 가고 아하. 그런 이슈 때문에 약간 더 유가는 어느 정도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네.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악재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유가가 또 급락이 나온다면 LNG선 관련해가지고 조선 업종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네. 그렇다고 지금 손절하기 너무 억울한 시점이라고 느껴요. 네,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네, 진입하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락세가 나와가지고 좀 마음이 아픈데 얼마 전에 GS건설이 실적 예상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급락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음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한국조선해양도 약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네. 왜냐면 이렇게 급락이 나올 경우에 다음날 반발 매수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네. 내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추가 하락까지 나온다면은 약간 손절을 하시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 손절 가격은 한 8만 원 정도 보시는 게 괜찮고 만약 내일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온다 아니면은 보합 마감으로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볼 상황이도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추가 매수를 노리실 거면은 약간 올라갔을 때 노리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85,000원 부분에. 네. 이 부분에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다시 9만 원 선 되면 추가 매수한 거를 비중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은 95,000원까지 보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어차피 기간만 걸리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이런 업종이 계속적으로 저는 모멘텀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네. 그냥 테마성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길게 생각하신다면 95,000원 목표가 보고. 네, 목표가까지는 네. 이번 전도 안에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도 충격이 워낙 커서 지금 드릴 말씀이 워낙 많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을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 종목 일단 내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장에서도 이런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때는 8만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길 이탈하게 되면 또 우수수 그 대량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8만 원 손절 라인 꼭 잡아주시고요. 만약에 좀 받쳐지고 좀 올라간다 싶으시면 8만 5천 원 정도에서는 그때는 좀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약간 낮춰놓으시고요. 그 이후에 9만 원 아니면 9만 5천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섬세한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만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자, 만현님의 유튜브 종목 살펴드렸고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저희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어떤 제품의 이름과 비슷하네요. 제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진 매트리스 갖고 계세요. 12,40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고, 뭐 엄청난 급등세. 진 매트리스가 워낙 코로나 전국에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많이 좀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인데, 정말 오랫동안 숨죽여 오다가 최근에 다시 꿈틀꿈틀합니다. 오늘장 24% 무섭게 올랐죠. 자, 그런데 12,400원에 매수를 하셨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도 지금 오른 티가 별로 안 납니다. 20% 비중이시고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도 손실이에요. 언제 털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7,470원, 12,000원대 라인까지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 좀 드릴게요. 김현우 전문가님, 진 매트리스입니다. 다시 좀 탄력받으면서 정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000원, 너무 멉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정말 진단 키트들이 최근에 네. 숨죽이고 있다가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시장 최근에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도를 하는 그런 섹터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원숭이 두창이겠죠. 네. 이제 원숭이 두창이 이제 오늘 나온 소식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전 세계 확진자가 5,000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물론 국내 확진자는 완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질병청에서도 원숭이 두창은 대유행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코로나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이 계속해서 퍼질 것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어찌됐든 확산 속도는 굉장히 조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진매트릭스가 새롭게 또 원숭이 두창 관련된 진단키트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오늘 뭐 상당히 힘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600억 정도의 이런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이런 이 올라갈 수 있는 수급들을 충분히 좀 마련을 해 놓은 상태였죠. 예. 때문에 오늘 그런 수급들이 확 폭발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시젠이라든지 혹은 뭐 휴마시스 네. 혹은 뭐 랩지노믹스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차익 실현이 일괄적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전에 이런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었던 구간에 매물대를 부딪히고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진매트릭스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오늘 주가의 상승의 배경은 원숭이 두 창이겠지만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조금 이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힘을 모아놓고 오늘 터트린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수급이 굉장히 밀어넣은 수급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1분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줬고 올해 이제 이 체내 진단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진단에 대한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캐파를 늘려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을 잡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어서 굳이 정리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주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뭐냐. 지금 현재 진매트릭스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예.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대략 9,000원대에 굉장히 매물이 두텁습니다. 네. 일전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 거래가 굉장히 강하게 됐었고 많이 됐었던 구간이 지금 현재 이 구간이고 네. 이제 시청자님 포함해서 전체적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물려 있습니다. 저 때. 예, 정말 거래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려면 정말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 이 9,000원 구간을 뚫어주기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를 좀 예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추가적인 상승 쪽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싶어요. 물론 이제 오늘 굉장히 25%라는 큰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수급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조금 매집이 잘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밀어넣는 수급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9,000원 이후 구간에는 매물대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예. 이 구간을 다 바로 뚫어주기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원숭이 두 창은 어찌됐든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이 조금씩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원숭이 두 창 쪽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템포 쉬어가고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한번 원숭이 두 창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전체적으로 또 진단키트 쪽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진매트릭스도 그러한 흐름을 같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예. 지금 이제 보게 되면 9,000원 구간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나 이제 그 정도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후에 원숭이 두 창이 추가적인 확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원숭이 두 창 진단키트 쪽으로는 충분히 대장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때문에 9,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예. 일부 물량을 덜어내는 방법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원숭이 두 창이 어느 정도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이제 9,0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눌림 구간에 다시 한번 좀 추가 매수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방법은 역시나 이제 원숭이 두 창이 좀 확실하게 좀 퍼져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리스크가 크지 않나라고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알수 예. 없으니까요.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이제 9,000원 정도 구간 왔을 때 좀 안정적으로 비중을 조금 덜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일단 좀 돌려놓고 해증 매매를 했다가 이후에 이제 좀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 뭐 지금 현재 비중 20%를 보유하고 계시니까 한 9,000원 정도 왔을 때 비중 조금 한 10% 덜어놓고 이제 다른 종목을 조금 대응을 해서 수익을 챙겨 놓다가 혹시나 이제 이후에 어떤 모멘텀을 보유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진매트릭스 올해 어찌됐든 실적이 굉장히 잘 올라와줬고 그 다음에 뭐 사업 분야도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한번 모멘텀이 또 나오게 되면 이러한 이 수급은 굉장히 또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워낙에 네. 또 힘이 좋아서 그때 다시 한번 추매를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조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차 목표 반등가는 9,000원 정도로 일단은 잡고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물량 조금 덜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 챙겨 놓다가 이후에 한번 또 이 매수 기회가 왔을 때 눌린 구간에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오히려 조금 수익을 노리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 매트릭스 살펴드렸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 정말 맹활약을 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많이 좀 내려와 있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게다가 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다, 이런 소식과 함께 진단키트주들이 여기저기서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진 매트릭스도 급등을 했는데, 그렇지만 아직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세요. 12,400원, 원래 매수하셨던 가격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요. 9,000원대, 요 정도 라인에서는 매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티님의 진 매트릭스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또 가볼 텐데, 이번에는 아자아자 게시판 통해 들어온 종목으로 진단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또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지 이 종목이 또 올라와 있군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입니다. 이 종목이 매수가가 이거 5,470원에 매수하셨네요. 자, 20% 미주기신데 지금 현재 주가 좀 살펴드릴게요.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현재 주가가요 1,360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손실이 커져 있나요? 언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 코빅실이죠. 그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코로나 관련해서 정말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지난해 8월이죠. 7,120원까지 정말 폭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어느새 이렇게 내려서 고점 대비 80%가 빠졌습니다. 1,360원에 위치하고 있는 이 종목, 자, 5,47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이게 손실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정우 전문가님, 네. 이게 대응 전략이 어떻게 강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470원에 들어왔던 종목 1,46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핫했죠. 21년도에 진짜 핫했던 종목인데 예. 코에 뿌리는 코로나 치료제로서 이렇게 각광받으면서 시장에 엄청난 이제 이 코로나 치료제가 해결되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나올 정도로 막 시장이 핫할 정도로 있었어요. 코로나 예. 치료제가. 근데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돈이라도 벌었습니다. 근데 치료제 관련 회사들은 돈도 못 벌었어요. 네. 그게 제일 안타깝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진단키트 관련 회사들은 그 번 돈으로 인해서 뭐 M&A나 다른 신사업이나 이런 것도 구상할 수가 있는데 이 치료제 관련 회사들은 그냥 개발 이슈만 있어서 그렇게 주가만 올랐다. 약간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라고 느낄 정도인데 네. 진입가가 너무 높다는 게 저는 너무 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거의 마이너스 70% 정도 손실 중인 걸로 나오는데 또 이게 또 피 말리는 게 지금 물어보신 이유가 네. 얼마 전 6월 29일 날 이때 최대 주주를 동반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EM플러스로 넘겨간다. 지금 금산 축성 농협인가? 예. 네. 거기 그때 상한가 터졌군요. 네, 금성축산진흥에서 예. EM플러스로 최대 주주 양도를 나오면서 네. 이슈가 되면서 점상을 갔던 부분이 있는데 아하. 그 이후로 또 흘러내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더 갈 줄 알았더니. 네, 이때 이날인데 이날 이후로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진짜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제일 피말리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예. 이것도 계약 내용도 보면 되게 좋습니다. 뭐 그래요? 거의 3,000원대 가격대로 인수를 한다는 건데 이게 그것만 보시면 되게 좋은데 네. 이게 좀 변수가 있습니다. EM플러스 대주주가 A팀 하모니 제일 3호 투자 네, 여기에 또 대주주가 네. 금성축산진흥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요? 네, 되게 복잡한 거예요. 울리네요. 원래 일은 원래 주식이 예.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공시도 어려운 공시가 나오고 그래서 잘 추적해야 되는군요, 이거를. 네, 잘 추적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공시만 봤을 때 예. 되게 좋다. 지금 주가가 1,000원대인데 3,000원에 이걸 사가? 근데 막상 파고 보면 그냥 내부자에서 돌고 도는 거구나. 약간 이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안 좋은 주식이다. 예. 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종목이 계좌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멘탈이 깨져가지고 더 다른 종목도 안 보일 거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네. 말해서 차라리 이런 부분은 차라리 깔끔하게 손절해버리고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저는 지금 마인드에서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마이너스를 갖고 있고 계좌에 마이너스가 큰 종목이 있다. 그걸 맨날 보면서 버티면 주식 재미없다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은 새로운 종목도 안 보이고 이 종목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도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깨져버리니까 저는 이 종목은 그냥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네. 지금 막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뭐 상한가도 갈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차피 그렇게 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차라리 이걸 복구하고 주식 공부 제대로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많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시장 상황이라는 게 대세 상승장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 가면요, 기대감을 충분히 품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손실이 이렇게 커진 종목을 계속 들여다보는 건 오히려 다른 종목에서 수익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실이 많이 좀 커져 있긴 하지만요, 손절해 보시고 다른 기회를 또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무쪼록 힘내시고 바이오로 디바이스 말고 다른 종목에서 커다란 수익의 기회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성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하나고요. 한화요. 예, 28,000원 몇백 원에서 네. 예, 오늘 물타기 해갖고 25,000원으로 만들고 비중이 100%가 돼버렸거든요. 25,000원에 평균 단가를 좀 많이 낮춰놓으시긴 했는데 100% 갖고 계시네요. 예, 예. 이거 좀 빠져나오고 싶어서 했는데 그만큼 간절하다는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화가 자꾸 내려가니까 굉장히 걱정되시죠? 예, 이게 저기 네. 그 연기금에서 계속 사고 있어서 예. 오늘은 용기를 갖고 이게 정말 그냥 모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 좀 빠져나오고 싶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병이 또 네. 이슈가 있더라고요. 예. 하나건설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무래도 뭐 기록적인 저가가 좀 나왔고 5% 이상 빠졌는데 지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이 흔들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합병 이슈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김영글 전문가와 함께 한화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화가 주가 많이 내려갔네요. 자, 그래서 그런지 과감한 판단을 또 내려주셨습니다. 연기금 그 수급 들어온 거 보시고 이쪽으로 100% 가셨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굉장히 좀 화끈하게 네. 투자를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화가 최근에 이 주가가 조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한화가 정말 이 주주들한테 조금 무심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네. 이제 생각이 돼요. 이제 이 주가가 사실 요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하나가 사실 이제 지주사잖아요. 네. 지주사면서 이제 계열사들 정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쪽으로 하나솔루션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방산 우주 쪽으로 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계열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분명하게 올라갈 만한 주식은 분명합니다. 네. 실적 정말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PBR이 0.61 수준밖에 안 돼요. 네.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고 있으나 네. 최근에 이제 이 하나 소액주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거 너네 주가 관리 너무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시위도 한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주가 관리가 조금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네. 결과적으로 하나는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그룹이 또 이 새롭게 이제 지분 승계 작업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다. 새롭게 이제 오너를 좀 바꾸기 위한 이제 이 승계 작업을 실시를 하면서 이제 주가보다는 그쪽에 좀 신경을 쏟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하나건설에 대한 합병에 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계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제 좀 밑작업을 해놓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현재 주가 이제 24,200원인데 시청자님께서 25,000원에 좀 맞춰졌다라고 하시면 저는 좀 이러한 전략을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중은 100% 다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건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물론 계열사들 정말 잘 나가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역시나 지주사의 한계라는 거는 특정 테마가 형성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적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실적 좋다고 움직이는 장이 절대 아니죠. 때문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저점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네. 그때 비중을 조금 다시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또 이전에 지지를 해줬었던 구간이었죠. 24,500원 구간을 또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시장이 환율이 또 계속해서 높은 구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주에 대한 매크로적인 어떤 매도세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라면 비중을 조금 정리를 해서 이후에 확실하게 환화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추가 매수를 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1차적으로는 23,000원 구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1,000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요 정도 구간까지는 조금 열어놓는 마인드는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하나가 배당도 나오잖아요.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 고개를 돌려놓는 거를 좀 지켜보기보다는 어찌됐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시총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큰 상태입니다.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확실하게 이후에 저점을 잡았었을 때 추가 매수를 다시 한번 또 그때 구간에 비중을 실어서 진행을 하면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만 잘하면 충분히 수익은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말씀드렸던 1차 구간 23,000원, 2차 구간 21,000원 구간입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잘 해주는지 먼저 일단 확인을 하시고 지금 상태에서 비중을 당장 100% 다 싣고 가기보다는 네.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바로. 그 후에 어느 정도 지지를 확실하게 받아주는 구간이 나올 때 그때 추매를 해서 오히려 수익을 좀 노려보자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이렇게 전략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비중 100%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일단은 좀 줄여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아마 24,000원 또는 21,000원 이렇게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비중 줄이시고 24,000원으로 내려갈 때 또는 더 내려간다면 21,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좀 더 내려갔을 때 그때 비중 늘리셔서 그때 뭐 단가를 낮춰놓으시면 조금 더 대응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조금 더, 전화는 좀 끊어졌는데, 아무쪼록, 이 종목에 대해서 지켜보시다가, 더 많은 전략들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한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닉네임이 무슨 이름이죠? 에디, 패티, 루피, 크롱, 뽀로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네, 우리 뽀로로의 친구들이에요. 자, 좀 뭔가 있는 주문인 줄 알았어요.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아주 큰 종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정호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차례인데 부담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 11만 3천 원에 20% 비중입니다. 자, 이 SK 하이닉스 10만 원 진즉에 깨졌죠. 얼마 전에 9만 원도 이탈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와 있는데 현재는 92,100원이고요. 자, 그 반도체 언제 살아나나요? 라는 질문. 그렇죠.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업황 전체와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반도체 대해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님, SK 하이닉스 반도체 언제 살아나는지 질문 주셨는데 참 어려운 질문이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엄청 부담됩니다. 네. 네, 진짜 종목 상담하면서 제일 부담될 때가 예. 시총 정말 작은 종목 그리고 정말 대형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들어가신 단가가 11만 원대인데 이 단가면 좀 높다고 저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하락세가 너무 심해서 9만 원 초반대까지도 안착을 한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오르면 우리나라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반도체가 그때쯤에 오를 거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는 약간 반도체가 힘을 못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다른 반도체 개별주들이 뭐 PCB 관련주들이 올라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 뭉개져서 하락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도 지금 힘을 못 쓰는 시점인데 이거는 SK 하이닉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수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비중이 20%인데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날 때마다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로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봐요. 9만 원 초반대면 엄청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네. 이 SK 하이닉스가 대형주지만 대형주 중에서 어떻게 보면 반등 나올 때 제일 빨리 반등 나오는 게 또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또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9만 원, 9만 5천 원 이하부터는 그냥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평단이 10만 원대로 맞춰진다면 10만 원대에서는 약간 비중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쭉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뭐 손절이나 이런 부분, 솔직히 말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은 지금 손절할 자리는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에서 빠져봤자 10%. 많이 더 빠지면 15%밖에 안 빠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추가 매수하시면서 시간 싸움이다. 예. 근데 여기서 뭐랄까 너무 비싸게만 사지 말아라. 네. 9만 5천 원 이상에서부터는 사지 말고 9만 원, 9만 5천 원 이하에서 사고 10만 원 되면 비중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쭉 보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알겠습니다. 업황 그리고 언제 좋아지냐고 이거 물어보셨잖아요. 중요하죠. 이번 정도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저는 약간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되게 웃긴 게 이게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약간 비트코인이랑도 좀 약간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네. 올라갈 때도 이 약간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되게 강세를 보였던 경험이 있었는데 예. 지금 비트코인도 되게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동반 하락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SK 하이닉스의 9만 5천 원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오늘 이쯤에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계속 달라서 참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지는데, 자, 김혜글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내일 시장 상당히 조금 굵직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까지 네. 잠정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네요. FOMC 의사록은 어찌됐든 이전 FOMC 결과에 이 의사록을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또 시장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하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기는 할 겁니다.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의 가전 수요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떤 이 반도체들 수요도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네. 좀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는 또 이 좋지 않은 상태죠. 우려감이 조금 있는 상태여서 하반기에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이번에 어찌됐든 실적은 좋게 나올 텐데 이 좋게 나오는 실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은 하반기에 안 좋아질 것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클지 이 부분을 한번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어제부터 계속해서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환율이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어제 연중 최고치를 찍으면서 오늘도 여전히 1,300원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높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급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네. 때문에 환율이 어찌됐든 1,300원 이하로 내려가주는 흐름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환율이 좀 내려가면은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외국인이 돌아올 수 있구나, 수급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꾸려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 언급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께도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세요? 제가 할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뭘 할지 지금 조금 고민을 했어요. 예. 네, 좀 고민했는데 내일장 똑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화두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어제 같은 장에 좀 약간
돌연변이 장세라고 좀 느낄 정도로 환율이 올라가고 나스닥 선물지수 내려가는데 올랐던 장이고 약간 오늘 같은 지수는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느껴요. 약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그 가뭄의 단비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가뭄의 단비가 왔다고 해가지고 가뭄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올라면은 뭔가 큰 이슈가 터져야 된다. 와장창 와야죠.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환율이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야 뭔가 또 우리나라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슈를 하지 않을까. 아. 네, 이왕 뭐 터질 거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네, 더 터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지금 환율을 잡으려는 노력이 별로 없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네. 1,300원. 그럼 차라리 이 가격대를 외국인들이 인식을 하고 매수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쭉 이어간다면은 외국인들이 오늘까지도 매수세를 이어간다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1,300원대는 이제 인식을 하는 가격대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고 네. 그런 부분이 약간 저는 좀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가는 게 지금 입장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매를 빨리 맞아야 그다음 상승도 빨리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상세하게 좀 들어봤고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정호 전문가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바로 5시 15분부터 이어지고요. 내일장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바로 5시 15분부터 이정호 전문가와 함께는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내일장 전략뿐만 아니라 종목들, 주요 관심 종목들 공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런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있죠.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자, 전문가님 언제입니까? 네, 내일 유튜브 통해서 이제 4시부터 인플레 장세 정말 최근에 어렵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것만 보면 좀 수익을 확실하게 쉽게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7일 목요일이니까 내일입니다. 자, 오후 4시고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인플레 장세 이 국면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핵심은 이거라고 하는데 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면서 이런 정보들 챙겨가시고요. 자, 이정호 전문가와 김영일 전문가의 공개 방송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